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정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근거로 제시했던 미국 소비자들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보다 낮게 수정이 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내년까지는 속도 조절을 통해 금리 인상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준이 긴축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가장 빠른 반응은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뉴욕 주식시장이 그 인플레이션이 몰아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3대 지수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서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한 6일 정도, 거의 일주일 정도를 뉴욕 증시가 상승세 탔어요. 물론 그러다 어제는 또 이제 내려갔죠. 어제는 많이 내려갔고 오늘은 뭐 좀 보합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일주일 정도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최근에 이 뉴욕 증시 반등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의 정책이 앞으로 변화할 것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예, 그 연준이 지금 그 8.6%에 달하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긴축에 지금 돌입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3월에 0.25%포인트, 5월에 0.5%포인트 빅스텝, 그리고 6월에 이번 달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밟았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금리 인상 강도 높이고 있죠. 그렇죠. 단순히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정도를 계속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페드가 지금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른 시점에서 이런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종료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당장 멈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가는 이런 사실 그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원래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정상인데 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올리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금리 인상의 흐름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서 종료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는 정보나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올랐던 거는 역시 그런 이 정보나 흐름에 민감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연준의 그 정책 방향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아직도 물가가 상당히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연준이 정책을 변화하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 물가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8.6%인데 이건 이제 7월 초에 이제 6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7월 초에 발표가 또 될 겁니다. 그때 가면 또 얼마나 변화가 됐을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 연방준비제도가 참고하는 지표가 몇 개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미국 소비자들의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좀 당초에 이달 초에 발표됐을 때는 전망치보다 약간 낮게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수정치가 또 나왔어요. 수정치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수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란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고 최근에 그 뉴욕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거의 일주일 내내 지금 상승한 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수치를 보고서 예측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어제는 다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낙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상당한 변수가 되겠네요. 앞으로. 예, 맞습니다. 그 소비자 그 물가 상승률이 그 6월에 발표된 5월 수치가 8.6%로 40년 만에 이제 최고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8.3에서 8.6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 같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7월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고까지 했는데 그 미시간 대학이 소비자 상대로 설문조사를 집계한 그 5년 단위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을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미시간 대학 집계 5년 단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고강도의 그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발표를 했던 건데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수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고요. 조만간 이제 다음 주 7월이 되면 다음 주나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 수치마저 이제 내려간다면 더욱더 확실해진다. 우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달라진 겁니까? 지금? 네, 달라졌어요. 미시간 대학이 그 10일 날 5년 단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발표했는데요. 10일에 발표한 5년 단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3%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달 초에 발표했던 게 3.3%였는데 지난 24일 지난주 금요일 날 미시간 대학이 5년 단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수정해서 발표했어요. 원래 발표했던 게 3.3%였는데 수정치가 3.1%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발표했던 3.3%가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3.1%가 맞는 거다 하고 수정을 한 건데요. 이 5년 단위 기대 인플레이션 율 그 수정치 3.1%가 나오고 나서 뉴욕 증시가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상승했어요. 물론 이제 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수정치 3.1%라는 건 굉장히 그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물가 상승이 더 심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럼 뭡니까? 소비자들이 다시 소비를 요즘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소비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기다 또 이번 주에 또 다른 주요 물가 지표 하나가 더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연준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한 서너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5년 단위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건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내일 발표됩니다. 목요일 발표되는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5월 PCE 물가 지수인데요. 이 연방준비제도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3월에 5.2%였는데 4월에 4.9%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게 이제 5월치예요. 그래서 5월이 중요합니다. 이 5월치가 다시 또 5%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이건 또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겠지만 지금 5점이었다가 4.9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4.9%보다 더 내려간다면 그런 수치가 이제 내일 나온다면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4월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내일 발표되는 5월 근원 그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다시 5%대로 올라가 버리면 시장은 또 아마 엄청나게 실망할 거고요. 내일 또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내일 발표되는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연방준비제도는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수치가 좋게 나온다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비정상적인 금리 인상을 조기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최소한 7월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좋게 나오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한 빅 스텝 정도로 7월에 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근원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내일 발표되는데 그게 내려간다면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들어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이 강력한 긴축이 조금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지금 예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이 수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뭘 가서
시장을 돌아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뭐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이게 수치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좀 뭐 긍정적인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또 김치국을 마시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도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풀릴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무슨 증상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어제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요. 5달러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강하게 이거 내려가고 있다는 게 받았어요. 그래서 가스값은 10센트 정도씩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도 우리가 가스값처럼 그렇게 확확 느껴지진 않을지 몰라도 확실히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 채권 시장 얘기는 그 회사채 수익률과 미국 국채 수익률 간의 격차가 지금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회사채 수익률과 미국 국채 수익 그 평균 격차가 지금 2%인데요. 이 투자 등급에 해당하는 미국 회사채 수익률과 비슷한 만기의 그 미국 국채 수익률 간의 평균 격차가 스프레드가 한 2% 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2021년에는 1%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2%니까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스프레드라는 거, 이 격차라는 것은 채권 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도가 국가 신용도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국가가 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신용도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회사채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되는 겁니다. 근데 그 뉴욕 증시에서 투자 등급 트리플 B 또 BAA 회사채 채권 평균이 5.15% 수익률로 지난 27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로 거래를 마감했죠. 그래서 한 2%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처럼 그 투자 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좀 중요하다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채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은 금리 인하가 따를 것임을 암시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을 보면 회사채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이렇게 한 2% 정도 크게 차이가 나게 앞서면 보통은 금리 인하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강하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인하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상 정도를 이제 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적인 데이터를 돌아볼 때 회사채와 국채 간의 이렇게 스프레드 격차가 커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그 연준이 항상 스프레드가 커지면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고 모건 스탠리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는 없겠지만 높이는 게 지금 0.75%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이는데 이게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좀 분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주식을 이제 주셔야 된다 하는데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주식이란 건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사는 거고요. 주식 가격이 한창 오를 때 파는. 그래야 이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건데 뭔가 폭락장일 때 사고 화랑장일 때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시점을 그런데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오르니까 당연히 팔기 싫은 거고요. 떨어질 때는 불안하니까 또 파게 되는 건데 떨어졌다 싶어서 사면 더 떨어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어찌됐건 그 팩트셋이라는 분석회사가 그 MSCI 월드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최근 3개년 베타 계수 1 이상의 주식을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베타 계수 1 이상이라는 것은 과대 낙폭 주식을 분류해서 줍줍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힌트를 주는 건데 그 1위가 이제 전기차 업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뭐 오늘도 많이 떨어졌고 어제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뭐 안 좋은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 팩트셋에서는 베타 계수 2.9로 가장 과대 낙폭. 그러니까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도할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2위는 MGM 리조트입니다. 카지노 숙박시설 업체죠. MGM 리조트가 베타 계수 2.6으로 테슬라 다음으로 과대 낙폭이라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슬슬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얘기. 그만큼 이제 연준의 긴축이 예전처럼 뭐 몇 년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급격히 또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주식 주실 때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예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지만 하긴 하되 지금처럼 이런 식의 그렇죠. 그렇게는 가는 거는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일단 7월에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기다려봐야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내일 발표될 또 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기다려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또 이제 7월 초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주요 지표에서 연방준비제도도 이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갈 건지 사실 자이언트 스텝은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니까 혹시 결과의 고무가 돼서 빅스텝 정도로 낮출런지 그럼 7월에 빅스텝 낮추고 뭐 9월에 FOMC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0.25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지표와 이제 7월에 발표될 지표가 관심의 대상이고요. 그 연준이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밟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아도 될 만큼의 좋은 지표가 나올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몬트리올 은행에서 지금 분석한 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 투자자들에 대한 메모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몬트리올 은행이 했는데 내년까지 금리는 오르겠지만 금리 인상폭이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둔화될 것이고 내후년 2024년이면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만 더 버틴다면 좋은 또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나마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니까 그런 대로 좀 기분이 좀 괜찮아지네요. 그렇죠. 물론 예측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인 예측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영석 기자였습니다.